포노사피엔스 시대의 시작으로요, 지금 시장은 문명 교체가 거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우버가 택시를 파괴하듯 거의 모든 소비 문명이 전부 파괴적 혁신을 겪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도대체 자본시장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2018년 5월 10일 세계 10대 기업입니다. 애플을 필두로 전 세계 탑10 기업 10개 중 무려 8개가 바로 이 포노사피엔스 시대의 시작에 따라 파괴적 혁신을 실천하는 기업들입니다. 우버가 택시를 파괴하듯 기존의 모든 비즈니스 모델을 파괴하는 기업들이라는 뜻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이미 애플은 1000조를 넘었고요. 2위는 아마존입니다. 아마존의 유통 방식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유통은요, 백화점, 마트 이렇게 매장이 있고 점원이 있고 가서 직접 물건을 사는 건데요. 아마존은 매장이 없습니다. 게임 방식으로 그냥 서버에서 물건을 띡 하고 누르면 그게 배달이 돼서 온다고 하네요. 여러분, 이게 지금 세계 2위 기업입니다. 3위와 5위는 어떤가요? 구글과 페이스북. 저건 디지털 플랫폼 기업이니까 무언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돈을 버는 것 같습니다. 아니요. 매출의 90%가 광고입니다. 광고는 원래 누구 거였죠? 맞습니다. 신문과 방송, 이들이 잡고 있던 영역이었죠. 이들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한 것이 아니라 기존 신문과 방송이 갖고 있던 모든 광고비를 다 파괴하면서 그 자리에 올라간 겁니다. 중국도 보실까요? 와우, 텐센트, 알리바바가 저 자리에 갔네요. 유통을 담당하는 마윈의 알리바바, 그리고 이제 게임 기업으로 세계 1위가 된 텐센트가 저 위치에 가 있습니다. 이들 기업은 유통과 게임 이런 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경영을 확장해서 창업 20년 만에 이제 50개의 계열사를 거느린 기업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게 있죠. 네, 과거와 다른 게 있다면 오로지 이들 두 기업도 중국의 포노사피엔스 세대만을 위해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는 거죠. 오로지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만 비즈니스를 확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미국과 중국 대륙의 문명입니다. 도대체 우리한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걸까요? 네, 자본은 포노사피엔스의 시대의 서막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제 대한민국 경제에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포노사피엔스 시대에 대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느냐. 여러분, 과학기술은 어떤 방향으로 또 가야 할까요? 스콧 갤러웨이라는 뉴욕 유니버시티의 교수는요, 이미 더 4라는 책을 통해 이 4개의 기업이 인류의 기준을 바꾸고 있다라고 정의한 바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애플,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인데요. 애플은 스마트폰을 들은 인류가 이제 인류의 표준이다라고 정의한 기업이 되었고, 구글은 인간의 뇌의 작용을 검색하는 인류, 동영상으로 학습하는 인류로 바꾸게 한 장본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페이스북은 인간의 관계를 새롭게 정의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얘기했고요. 아마존은 인간의 소비의 패턴을 새롭게 정의하는 인류. 그래서 이 더 4가 새로운 인류의 문명을 만드는 주역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이들이 인간의 표준이라는 것이죠. 8월 7일 제가 한 번 더 가봤습니다. 이제 애플이요, 무려 1조 달러 넘는 기업이 되어버렸습니다. 더욱더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죠. 세계인들은 자기가 잘 인지하고 있는 브랜드 5개를 이제 아마존, 애플, 구글, 삼성, 페이스북 이렇게 5개로 꼽았습니다. 전부 다 포노사피엔스의 문명과 관련된 기업들이죠. 이게 혁명의 본질이자 메시지라는 겁니다. 실제 시장에서도 어마어마한 변화가 이들 자본 덕택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마존을 보면요, 안 하는 영역이 없습니다. AI의 스피커에, 그리고 이제 금융의, 보험의 온갖 영역으로 확대돼 나가고 있죠.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축적된 자본이 이를 수행할 힘을 뒷받침하는 것이죠. 구글도 마찬가지입니다. 구글의 무인 자동차 웨이모는 이미 많은 사업 분야로 이제 확대를 시작하고 있고요. 또 구글 오토는 현대 기아차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알리바바와 텐센트도 새로운 금융산업 쪽으로 크게 확대하고 있고요. 이 모든 변화의 기본이 바로 디지털 플랫폼 기업들의 축적된 자본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혁명은 더욱 가속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미 현실이 되었죠. 택시, 호텔, 금융, 방송, 유통 거의 모든 분야에서 우버, 에어비앤비, 알리페이, 위챗페이, 유튜브, 아마존 등이 그 영역을 급격히 확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살아내야 할 미래의 사회입니다. 문명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됩니다. 중국은 이미 일찌감치 시작했습니다. 2012년 중국 공산당은 우버를 전격 실시합니다. 저는 깜짝 놀랐죠. 어떻게 많은 택시회사가 망하는 그 우버를 공산당이 선택할 수 있었을까 하고 말이죠. 이제 중국의 소비자들은 무려 15억 명이 매일같이 폰으로 결제하고 택시를 타고 편의점 가서 돈을 씁니다. 그리고 수천억 개의 데이터가 쌓이죠. 그 결과 이제 중국의 시장에서 견뎌내는 글로벌 기업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대한민국의 유통기업도 전부 철수해 버렸고요. 거기에 유통 방식에 적응할 수 있는 힘도 가지지 못했죠. 이제 문명의 격차는요, 점점 더 거세게 벌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심지어 마윈은 알리바바의 축적된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오프라인 유통까지 도전하고 있고요. 아주 크게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이 중국의 문명과 맥을 닿게 하는 그런 대한민국의 역량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여러분, 이 시장의 변화가 혁명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그것의 출발은 인류의 소비 행동의 변화이죠. 인류는 스마트폰 사용 10년 만에 전혀 다른 소비 행동을 표준으로 여기는 그런 새로운 사람들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과 미국 이 G2 국가는 그 디지털 문명을 과감하게 표준으로 선택하면서 인류 시장 혁명을 선도하고 있죠. 여기에 5,600조의 자본이 모였습니다. 엄청난 추진력이 더해지게 되는 것이죠. 2016년 다보스 포럼을 통해 클라우스 슈밥은 인더스트리 4.0을 선언합니다. 저는 좀 다급한 그런 외침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제조업의 미래도 지능화시키고 스마트화시켜야 한다. 즉 디지털 플랫폼에 기반해야 한다는 선언을 한 셈이라고 보여집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 소외되던 제조업에 새로운 희망을 주자는 것이죠. 전 이것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봅니다. 문제는 이것이죠. 이 혁명의 출발은 제조의 혁신이 아니라 시장의 혁명에서부터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답이 있습니다. 과거처럼 과학기술만, 제조기술만 잘 발전시키면 모든 소비자가 사주는 것이 아니라 달라진 소비 트렌드, 달라진 소비 문명에 입각해서 새로운 기술을 선보일 때 이게 시장 혁명에 부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제4차 산업혁명의 출발은 인류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미래 과학기술의 방향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